내신 공천 1,000원.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윤 대선 여론조사 도움 대가로 김영선 공천 받아왔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가부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면 알아서 안 줘.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김영선이 끝났어.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이 보시기에도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준 걸로 보이십니까? 네. 그 대선 때 저희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공표 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견적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명태균의 생계를 챙기라고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직접 증인이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명태균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인가요? 명태균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 외에 다른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공천과 관련해서는 통화 녹취에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나오느냐?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제보자 입장인 거죠. 회계, 이 여론조사 업체의 회계를 담당했었던 지금 강혜경 씨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이 명태균 씨가 직접 가서 여론조사를 한 이 돈 비용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 변호사 출신 곽규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 다 전원이죠? 라고 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이 이 뭐 공천 받아왔다라도 있긴 합니다만 네. 저희 그 다음 기사 있죠. 네. 전원일 뿐 동안 오면 네. 명태균 뭐 영적 대화한다 전원일 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 잠깐 뒤에 할게요. 전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천 개입이다. 이거 다 전원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요 관련해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그 경남 지역에다 여성 후보를 낸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다 해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어제 이야기한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처럼 다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것뿐입니다. 명태균 씨가 통화 녹음을 하나 들려줬다라는 것 이외에는 명태균 씨가 내가 사모랑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증언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 책임자로 있었을 때의 문제 때문에 경남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국회에 불러다 놓고 증인이라고 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런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지금 이렇게 뭐 불러서 듣는 게 맞느냐라는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아른거린다라는 거죠. 이 지금 보신 영상은 마치 이제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같은데 전문 증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의원들이요, 법조인 출신들이. 명태균 씨가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윤 후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3억 7천만 원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설사 줬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육성이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 찾아갔다. 내가 김건희 여사랑 전화해가지고 대통령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한다.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는 거예요. 돈 대신에. 이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육성으로 확인되고 김건희 여사는 또 이 문자 메시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신뢰하는 분이다. 철없는 우리 오빠 무식한데 용서해달라고 명태균 씨한테 읍소하는 대상이에요.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렇다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면 큰 사안이니까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어제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분명히 시작이 됐었던 건데 국감장에서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영적 대화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전배기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줄술사.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까? 약간의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뭔가 뭐 영적인 대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뭐 사실 영적인 대화를 뭐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사실 아무 문제가 뭐 없다 뭐 그것까지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규택 의원의 질의 부분 잠깐 같이 볼까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채 하는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게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처음에 것일까요? 이제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 그게 조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명태균 씨의 그 조언을 듣고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그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이 강혜경 씨한테 물어봅니다. 뭐 사실 뭐 영적 대화가 있고 없고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실 그런 사안이긴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혁 최고위원님, 그래서 그런 뭐 대화 중에 해외 순방 때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해서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라고 강혜경 씨는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의 주장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과장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공개됐다는 녹취 파일, 강혜경 씨가 뭐 언론에 뿌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언론사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대화가 돈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고 뭐 제주도 갈 때 얼마 썼는데 누구한테 받아서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돈을 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대부분 금전적인 얘기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결국은 명태균 씨도 어떤 행동의 모든 근거는 그 금전적인 게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너무 허풍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신뢰도를 둬야 될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해외 순방 일정을 날짜를 바꿨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쪽과의 일정 조정도 있고 경호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바꿨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그 자기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측근 사람들한테 그렇게 허풍을 한 것일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 자체가 하는 말들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허풍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거가 하나둘 뭐 모순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또 한 번의 전언인데
이거를 이렇게 국감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그렇다고 치면 서영주 대변인, 네. 이게 지금 사실 공천 개입 뭐 의혹, 뭐 지금 순방 일정 변경 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또 굉장히 큰 사안이, 사실이 아니면 전원의 전원으로 하면 또 역풍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전원이에요? 카톡 메시지가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월급이 반띵된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표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을 한 사실이 있고 25명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여론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전원입니까?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다소 허풍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말하자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나는 전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녹취가 일상에서 나오는 평상적인 대화들을 2만 6천 개 정도의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만 6천 개 동안 다 허풍을 떨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존재하는 하에 네. 전원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게 그냥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공천에 개입을 하는 거고요. 집권 여당의 국정에 일정이니까 국정에 개입하는 겁니다. 사인이. 만에 하나 바꿔놓고 생각하시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이런 일을 당내에서 벌였다. 이게 전원으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가만히 있을까요? 원래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은 수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떠드는 것들은 촌원이다.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는 검찰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검찰이 찾는데 검찰은 증거가 있어도 무혐의를 내리는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말하자면 공익적 제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검찰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살짝 좀 제가 좀 약간 정정을 하고 갈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연루가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연루가 됐다고 강혜경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살짝 좀 정정을 드릴게요. 네. 여론조사를 했다. 예, 명태균 씨가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정혁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논리적 비약과 사실관계에 편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순방 일정을 변경이 됐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다른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관계가 안 되는 거죠. 비약이다. 네, 그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걸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진술이고 어느 정도의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지금 다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전혜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다 증언 아닙니까? 네. 뭐 아까 그 들은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원 아닙니까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법정으로 갖고 가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겁니까? 증거 능력이 없죠. 결국에는 없다. 명태균 씨, 그 네. 이야기를 했다는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명태균 씨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일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주진우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에서 전원일 뿐 여기에 대한 어떤 증언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장 변호사님. 네. 법정으로 가면은 전원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건데 명태균 씨 얘기가 없지 않느냐라는 또 얘기거든요. 근데 녹취가 있잖아요. 그게 진정성립이라고 해서 이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네.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또 있잖아요. 강혜경 씨가 이야기한 부분, 여사가 보낸 카톡,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점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천농단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김영선 의원이 그때 대단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위를 따져봤더니 뭔가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본인의 육성이 있는데 그게 조작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육성까지 나옵니까?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이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야기한 지시 내용이 그냥 생략됐다라고만 이야기하죠. 이게 법정에 형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가 이것이 이거 전원이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러고 치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이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사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실제로 이 야당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또 이 법사위에서 발부를 했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 야당 김여사 동행명령장 들고 관저 시위, 여당 망신 주기용입니다. 네, 어제 김여사 동행명령장을 들고 야당 의원들이 직접 관저로 갔지만 만나지는 못했죠. 여당은 망신 주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사상 초유, 첫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들을 두고 이런 사상 첫, 이 좋지 않은 일로 사상 첫 이런 표현이 붙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 지지자든 야 지지자든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